지금 그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란 핵 협정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란 핵 협정에 대해서는 전임 정권인 오바마 정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불만이 누적돼 있다라는 것인데 잘 알고 계시죠? 한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북한의 핵 문제도 이란 모델로 풀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핵 문제하고 우선 의원님의 의뢰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북핵 문제와 이란의 핵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진전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럽의 상대국들한테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 배울 바가 있으면은 배울 수 있겠다, 참고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한번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유럽 측과 지금 논의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란 핵 협상에 있어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불만은 이것이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군사 시설에 대한 검증을 못하는 관계로 최근에 그 이란 측에서는 영내의 무장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핵이 아닌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리고 군사 시설 안에서 어쩌면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 의회의 보고를 들은 후에 아마 이것을 검증 인정을 협정 인정을 서티피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란 핵 협정은 깨지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이 중재를 했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협정이 스냅백 조항에 의해서 복원이 된다면 이란은 다시 핵 개발을 할 것이고, 또 이란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제 제재는 다시 스냅백 조항에 의해서 복원이 된다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낼 것 같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란은 사실은 핵을 이 군사 용도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쌍방간의 어떤 절차적인 시간을 이렇게 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이 CVID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거 미국의 하나의 고정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돼 있는 것인데, 이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준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예 시간을 두고 그것이 쌍방간에 잘 준수하는지를 봐서 쌍방간에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복원 원점으로 돌아가는 스냅백 조항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느슨하게 그 입구를 시작한 것과 처음부터 아주 완벽한 이 검증 가능한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아주 빡빡하게 들어간 출구에 착지를 한 그런 북한 핵하고는 아주 출발부터 다른 것이죠. 왜 그렇게 출발이 다를까요?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훨씬 초기 단계부터 우려를 갖고 제재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란이 그 비밀리에 농축 활동을 증진시키면서부터 그게 그 시민단체에 의해서 발각이 된 데서 시작이 된 거고요. 북한의 그 핵도 과거에 여러 차례 위기를 통해서 특히 그 90년대 초에 결국은 뭐 94년도 제네바 합의로 이어졌지만, 그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행되다가 깨지고, 또 그 다음에 뭐 2005년에 9.19 합의가 있었다가 또 깨지고 이러는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로 지금까지 와온 거고요. 이란의 핵에 대한 이런 그
그 JCPOA에 그 담긴 합의 내용은 그 훨씬 더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런 그 제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굉장히 다른 그 핵 활동의 단계에서 이제 제재를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란의 핵 협상이 깨진다 하면은 사실 북한에 대한 그런 그 암시도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5개국 그리고 국제사회 그리고 UN 그리고 IAEA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그 기술적인 차원에서 검증하는 IAEA도 이란이 잘 지키고 있다, 이행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대로 이 합의가 계속 지켜져 나가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도 이런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그 중재하는 나라들의 그 힘도 굉장히 영향력도 크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유럽의 중심 국가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라 할 수 있는 EU의 중심 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중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중재자라기보다는 같은 그 어떤 북한 핵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져라라는 쪽으로 압박을 하는 그런 상대로서 유일하게 중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장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핵과 미사일 활동과 또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의 동시 중단, 그것을 중국 측은 쌍중단이라고 명명을 하죠. 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자는 쌍계 병행, 이 2가지 중국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중국의 원칙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쌍중단 제안과 관련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 저희가 하는 이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고려할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계 병행 논의에 있어서는 물론 괴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논의, 그 다음에 평화 논의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계속 병행 논의지만 저희가 우리로는 비핵화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하는 약간의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괴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조금 그 중국 측과 미국 측이 이 문제를 놓고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부터 그 입구에서부터 아주 강구하게 CVID 원칙을 바꾸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그런 경직적인 원칙을 좀 유연하게 갖고 가고 또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입장에서 이란 핵 협상할 때의 중재자들이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파트너들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중국이 주장하니까 G2끼리 군사적으로 서로 적대시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아니면 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것보다는 CVID도 좀 완화를 하고 중국 측에도 그런 원칙이라면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저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운전자로는 힘이 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CVID에 대해서는 중국도 같이 가는 목적이고요. 최근에 중국의 그 제재에 대한 그 적극성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한 단계 높아진 그런 적극성입니다. 그래서 2375호가 채택된 직후에 상무성 고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출 통제 시도에 조치에 즉각 들어갔고요. 또 북한하고의 합작 기업을 중단하라 하는 그런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재 압박 국면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 특히 그 중국이 그
북한하고의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제재의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실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CVID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 우리만의 목적 또 미국만의 목적이 아니라 안보리 제재 결의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는 국제사회의 목적입니다.